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 긴급 기사회생, 부정선거와 세금 폐지. 윤 대통령이 기사회생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후보마저 인정한 부정선거 진상규명, 증여세와 상속세, 종부세, 세금 폐지, 재판관 탄핵안 유리한 환경 조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정선거 여부는 떳떳할 경우 진상을 규명하면 될 일이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세금은 폐지하면 그만이고, 재판관 탄핵안은 원칙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계엄령에 부글부글 끓는 것이 현실이지만 증여세와 상속세, 종부세 폭탄에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혈타민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윤 대통령 긴급 기사회생, 세금 폐지와 부정선거. 자, 이거 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경제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기사회생을 할 수 있다는 뉴스도 막 요즘 들려 나오고 있는데, 그 까닭은 지금 부정선거를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도 주장하고 있어요. 세금 축소, 지금 세금을 정말 공산주의처럼 걷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만큼. 제가 괜히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 안에 있다고 또 보여드릴게요. 전세제도 폐지도 장기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악법을 폐지한다. 이런 부분들, 이걸 발판으로 해서 회생을 꿈꾸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자, 윤 대통령 기사회생 노린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격할 때다. 아유, 노골적으로 아예 언론에서. 자, 도대체 뭘 반격하라고 하는 건지. 윤 대통령 기사회생. 먼저 부정선거,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사전투표 다발, 이게 발견됐는데 배춧잎 투표지가 여러 장, 그리고 보통 100g 투표지라고 합니다. 100g. 그런데 150g 인쇄, 이게 많이 돼가지고 위조 가능성이 지금 점검되는데, 이걸 꼼꼼하게 지금 검사를 안 하고 있죠. 좌우 여백이 비정상적인 발급 절차, 이것도 역시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헌재 탄핵, 윤 대통령이 탄핵 서류를 계속 거부하고 있죠. 시간 끌기입니다. 자, 진행에 난항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길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헌재 재판관들하고 상황 공유 여건도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여정을 진행하겠다. 본인이 직접 한 말이에요. 탄핵 당하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여정. 글쎄요. 자, 세금 폐지. 이건 좀 강력할 것 같은데요. 왜? 지금 특정 당에서 세금을 너무 지금 걷고 있어요. 솔직히 대통령을 뺏긴 것도 제가 세금 때문이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조금만 해야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친 듯이 세금이 많아요. 특히 좀 돈이 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세금 폭탄입니다. 자,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금투세, 이걸 아예 그냥 없애는 수준으로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전세제도도 장기적으로 없애야 할 제도고, 갭투자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중산층, 지지층 결집해가지고 그 재계 승부수를 마련한다. 이게 세금이 상당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 결론적으로 부정선거, 헌재 탄핵, 세금 폐지, 이 세 가지의 그 수레바퀴를 끌고 가면서 기사회생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될까요?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선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무슨 부정선거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부동산 부분 상당한 정책을 다 내놨는데, 그 대책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자, 민주당 중진인 김두관도 전자개표가 문제가 많다. 민주당마저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마당이, 이거 심각한 얘기죠. 그런데 그 헌재에서는 선관위에서는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아니다? 보자고요. 김두관 뭘 주장했는지. 22대 총선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선관위를 직격했죠. 전자개표기 못 믿겠다. 아예 대법원에서요, 선관위를 직격하면서 주장한 거예요.
본인이 16%나 많이 앞서다가 2084표로 역전됐다. 이거 상식적으로 아무리 지역 같은 지역에서도 특색이 다르다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이거 부정 투표 좀 조사해달라 했더니 아예 법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해서 거부해버렸죠. 윤 대통령 똑같이 본인의 합리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합리화가 될 수도 있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합리화인 것 같긴 한데, 여튼간에 지금 부정선거가 진짜든 거짓이든 이거 한번 밝혔으면 좋겠어요. 4.10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선거다. 아예 노골적으로 지켜겠죠. 12월 3월 비상계엄 선포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부정선거다. 해킹 시도 얼마든지 국정원에서 해킹 시도해갖고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그렇게 허술하다. 비번도 허술하고 허술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 또 한 무더기 있어요. 황교안 부정선거 선관위 압수수색해서 빨리 처단해야 한다. 이상민 대선 전부터 부정선거 줄기차게 외쳐왔죠. 심지어는 YTN 사장 일단 안 믿지만 팩트체크하면 진위 여부가 가려지는데 왜 팩트체크를 아예 안 하느냐. 시간도 그렇게 엄청나게 걸리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저게 화두가 될 거예요. 일단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자,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종부세 합리화. 어차피 금투세는 야당에서 같이 해서 폐지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상속세, 증여세가 너무 세요. 그리고 종부세는 폭탄 맞게 생겼어요.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금을 어느 정도 걷어야죠. 이거 지금 아주 심각해져요. 보세요. 종부세 폐지, 징벌적 과세다, 이중과세다. 이건 불법이다. 프랑스와 우리나라만 있다.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원인이,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세금 더 걷으려고 종부세 걷어가지고 지방에다가 지금 지자체에다가 돈을 보내는데 뭔 짓 하는 줄 아세요? 논두렁 부쉈다가 뺐다, 원상복귀했다가 또 뒤집었다가 원상복귀했다가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무슨 뭐 축제가 많잖아요. 그 건물 짓고 뭐하고 처음에는 좋죠. 그러다가 또 말아버리고 그러면 완전 애물단지도 있죠. 그렇게 지금 세금이 허술한 데 쓰이고 있어요.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없애야 돼요. 공제한도도 상향해야 하고요. 그래서 야당 종부세 유지, 야당은 계속 종부세 유지인데 종부세 폐지는 부자감세,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부자들은 국민 아닙니까?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 일괄공제. 자, 5억에서 8억 파격적으로 했습니다. 1인당 자녀공제가 정부가 지금 5천을 5억으로 10배. 그런데 이게 국회 통과 안 됐어요. 이번에 국회의원 월급은 올라가는 건 통과됐으면서 이거는 통과가 안 됐어요. 현행 유지하겠다. 여러분들, 이게 5천을 5억으로 올려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지금 상속세는요 폐지 추세예요. 전 세계가 폐지하는 추세. 너무 셉니다. 세금이. 정말 세금 세서 못 돌아가시겠어요. 증여세도 상속세하고 똑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죠. 폐지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거의 폐지 수준까지 가야 돼요. 증여세는 폐지하면 좀 그렇고 상속세 말하는 거예요. 인구 감소, 더군다나 젊은 애들 문제, 폐지를 추진해야죠. 최고세율도 낮추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한 이 조그만한 조금 줄이겠다 하는 것도 아니다. 세금 내야 한다 해서 빠꾸시켰어요. 금투세는 다행히 여야가 협의해서 없앴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금에 대해서. 자, 이제 양도세, 중과세의 계절이 돌아올 겁니다. 볼 것 없어요. 지금은 양도세 다 폐지시켜 놓은 상태인데 보실래요? 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했었죠. 자, 21년 6월달 이후에 만약 이게 또 되살아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기본세율 40, 최대 40, 거의 6%에다가 20% 2주택자 60% 세금을 내는 거예요. 3주택 40에다가 30이니까 70% 이상. 세상에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뜯어먹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겠어요? 분양권 세금이야. 기간이 짧으니까 내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회복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20%, 3주택은 30% 없앤 게요. 중과세 없앤 게 정말 엄청난 혜택이에요. 자, 이제 집값 조금 올라가거나 그러면 다시 이게 되살아날 거예요. 상속세, 증여세도 보세요. 여기 지금 세율이 최대 50%까지였는데 이거를 10억 원 초과 40% 줄였어요. 그런데 다시 이게 국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10억만 넘으면 세금이 얼마 두드러 맞는 줄 아세요? 40% 두드러 맞아요. 그거 말입니까? 그게 정말 상속세, 증여세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10억만 넘으면 10억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40%. 그리고 뭐 부자감세가 이게 뭔 부자감세입니까? 서울의 평균 집값이 13억, 14억인데. 자, 그 다음에 종부세 한번 볼까요? 이거 부활될 가능성 큽니다. 자, 그럼 종부세. 지금 23년 개정안에서 그 전에 지금 30억일 경우 1000만 원 정도 냈고 감세해서 556만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올해는 더 줄었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또 종부세 2주택 보유자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있어요. 공시가격대로 실거래가를 이제 올린다고 하잖아요. 90%까지 현실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버리면 세금 가르쳐 줄게요. 자, 이거 실제로 거뒀던 거예요. 2022년에. 자, 30억짜리 그냥 집 2개만 갖고 있으면 합쳐가지고 2개 갖고 있는 사람 30억 부동산 7천만 원 세금 때렸어요. 7천만 원요. 지금은 얼마 때리느냐? 1000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때려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7천만 원. 그러면 15억. 자, 그냥 합쳐갖고 15억이에요. 그것도 또 갭 투자하면 자기 돈은 별로 없어요. 7억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15억짜리 2개 갖고 있으면 1500만 원 두드러 맞았어요. 지금 얼마 내느냐? 222만 원. 어느 게 정상입니까? 이 종부세가 무슨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는 일 없이 세금 뜯는 국회, 한마디로 국회는 세금 못 뜯어서 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 요소로 국회의원을 뽑겠지만 다음에는 세금 문제도 따지세요.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민소득 대비 비슷하게 내야 하는데 무지막지하게 뜯어가니까 문제죠. 그러니 오죽하면 세금 뜯는 국회. 다주택자들 중과세 철폐 폐지했다가 25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양도세 중과세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팔자니 중과세 3주택 70% 두드러 맞지. 끌고 가자니 종부세 30억만 되면 내 돈 15억 20억만 있어도 30억 되는 거 아닙니까? 갭 투자하고 뭐고 하면 7천만 원 두드러 맞아요. 8천만 원 팔지도 못하고 끌고 가지도 못하고 이제 곧 돌아와요. 이거 수정해야 하지 않나요? 세금? 취득세 감면 시행령 개정됐지만 지금 국회 동의. 이 시행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가 동의가 필요한 세금들이 많아요. 동의 안 해줘 버리면 세금 폭탄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지방 미분양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것도 국회 통과돼야 돼요. 재건축이 문제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때요? 가뜩이나 지금 공사비도 늘어나고 인건비다 해가지고 분양가도 엄청 비싼데 안전진단 없애버린다고 했는데 이거 다시 생길 거예요. 자, 재건축 용적률, 그 다음에 고층 높게 가고 좀 멋있게 높게 이렇게 가야죠. 왜 이걸 남의 자산에 대해서 너는 30층까지만 해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어떤 규제가 있다면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아무 규제도 없어요. 집값 뜨니까 너는 이것만 해라. 그러면 이 관광객이 왔을 때도 난쟁이만 있는 볼품없는 아파트만 있는 대한민국을 좋아하겠어요? 한강이 그렇게 넓은데? 이왕이면 미적 감각을 살려서
높이 올려야죠. 땅도 좁은데.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공시가격 현실화도 폐지하고. 그리고 또 초과이익 환수제. 이게 뭡니까? 시행령.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시행령 정책을 폈어요. 근데 그 시행령은 통과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돼요. 공표를 하면. 그런데 이 입법이 들어갈 때 야권의 동의, 여권, 야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좌초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학바리를 띱니다. 국회의원들이. 여든 야든. 특히 야당은 무조건 반대예요. 명분도 없고 중산층은 아예 그냥 너희들 돈 많이 버니까 세금 내라.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여당 편 드는 거 같네. 그죠? 안 그래요?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중도예요. 중도. 자, 3대 악법 폐지 그것도 있고 이번에 부동산 대책 무산.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급대책 물거품 위기. 정부 믿고 재건축 추진한 조합들 이거 난리 날 거예요. 앞으로. 자, 국회에 계류된 국회 법안이 뭔 줄 아세요? 재건축 개발 특례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입법 폐지,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다주택 세금 완화. 하나같이 세금을 줄이자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계류되고 있어요. 이거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렇게 세금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이. 핵심 사업도 중단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270만 공급대책, 특히 신도시라든가 그린벨트 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이에요. 국회에서. 그다음에 여기 세금 완화. 세금을 적극적으로 줄여주겠다는 건데 오히려 세금을 원상복귀시키려고 하는 노력. 왜? 집값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꾸 때리는 거예요. 세금으로 집값 못 잡아요. 오히려 더 쪘잖아요. 재건축 개발 아마 후퇴할 가능성이 커요. 현 정권에서 엄청나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줬는데, 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표류될 가능성이 크고요. PF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88 대책, 재건축, 개발 단축, 용적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원상복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대책을 많이 냈는데 도로화 및 타불, 일기 특례법 좋아하지 마세요. 일기 특례법 물론 할 확률이 높지만 혜택 부분에 있어서 돈이 있어야죠. 국가가. 선도지구 무슨 엄청난 혜택을 마치 주는 것이냐, 집값 폭등하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그리고 그 기간이나 이런 것이 지켜질지도 미지수예요. 안 그렇습니까? 돈이 없는데요. 지자체가 뭔 놈의 돈이 있어요. 집값 전망 불투명합니다. 정부 정책은 다 물거품, 경제 침체, 혼란, 신도시 정비 사업이 늦어지면서 잘못했다가는 집값이 급등할 수도 있어요. 공급 부족하면 집값이 뛰니까. 특히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서울 난리 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 공급을 막아버리면 서울은 난리가 나요. 초과이익 환수제네 뭐 그딴 것들 시행하게 되면 누가 분양하려고 하겠어요. 윤 대통령 3가지 개혁을 했었네요. 그 전에. 자, 전세 제도 장기적으로 폐지.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40년 무기지 내 집 세금 급감한 다음에 전세 대출 금지 이거 시행했잖아요. 얼마 전에. 에스크로 민간임대는 장기적으로 확대. 세금 부분 폐지, 축소, 보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도 의사수 증원, 인원도 증원하고 정말 허드렛 일 안 하려고 하는 그 과 증원, 의료개혁. 이게 다 지금 도로화 및 타불이 될 상황이죠. 불합리한 세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찝어볼게요. 종부세는요. 이거 무조건 없애야 돼요. 무조건. 정치권에서 징벌적으로 이거 세금 얻어가지고 지방한테 인기 끌려고. 자, 12억 이상 고가 세금. 무슨 놈의 12억을 정해가지고 고가 아파트 세금. 이거 왜 내요? 왜? 차라리 재산세가 좀 적다고 싶으면 다른 나라만큼 좀 재산세, 우리나라가 좀 적어요. 재산세는. 좀 더 내고 종부세라든가 10억 이상 고가 세금 이런 건 없어야죠. 자, 공시가격 현실화. 1주택자 세금 폭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택 하나 있다고 해서 30억 넘어간다고 세금 많이 때린다? 에이. 다주택자들은 조금 이해해요. 너무 때려서 문제지. 자꾸 주택을 자꾸 모집하는 것은 서민의 주택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주택도요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3주택, 4주택, 5주택 쭉 늘려놔야 돼요. 하다 보면 3주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10주택하고 어떻게 같이 처리합니까? 안 그래요? 주택수가 계속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때려야죠. 그런 경우는 투기가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공산주의적 세금이 한마디로 징벌적 세금. 뭐든지 공공이란 말을 지나치게 붙이는 나라는 좋지가 않아요. 공산주의 보세요. 공공, 평등 주장하면서 지들이 제일 불평등해요. 공산당 빼고 공산당만 배불리 처먹고 나머지는 굶어 죽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모든 권한, 아니, 평등하다면 어떻게 명령을 하고 마음대로 합니까? 오히려 평등하면 서로 맘먹고 이렇게 하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형식적으로나마 너 이렇게 해가지고 반말할 수도 있는 거고 대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는요 지들이 평등을 주장하면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어? 세계에서 제일 정말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이념 중에서 최악으로 봐요. 최악. 뭐 북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문제도 그렇고요. 보세요. 쳐들어가는 거 보세요. 뻔뻔하게. 우크라이나 뻔뻔하게 쳐들어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다른 나라가 도우면 핵 위협이에요. 얼마나 추잡스럽습니까? 비겁하고. 맞잖아요. 어디 민주주의가 그런 거 해요? 자, 또 은행 보장은 이제사 올렸어요. 그것도 민주당이 5천만 원에서 1억 확대하는 거. 이제사. 아마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나 이게 1억으로 은행 그 보장 한도가 바뀔 겁니다. 윤 대통령 2년간 세금 펑크, 국가 마비. 하지만 제가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보세요. 세금 펑크. 심각한 세수 펑크죠. 윤 대통령도 이 세금을 좀 거두면서 또는 뭔가 줄여나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인기 위주로 그냥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모자라죠. 특히 이건 치명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법인세를 너무나 많이 깎아줬고 각종 세금 폐지. 그래도 이건 폐지할 건 해야 돼요. 폐지하거나 줄일 건 줄여야 돼요. 부동산에 대한 세금들. 근데 이게 문제죠. 엉뚱한 세금 탕진. 공기업, 지자체. 여러분들 공무원 숫자 반으로 줄여야 돼요. 공기업 반절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갖다가 너무 세게 막 치면 안 돼요. 어디 철밥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버리면 국가 세금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국가 세금이 부족하니까 세금 거둬야 한다.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국가 세금은 어느 정도 다른 나라에 맡기면 걷되 불필요하게 새 나가는 세금을 막아야 한다. 이게 정답이죠. 기업 지원, 개인 지원. 조금만 하면 한계 기업, 소상공인들만 맨날 죽는 소리 하고 돈 받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싸잡아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부동산 PF 지들이 이렇게 해갖고 지들이 지원받고 개인들도 조금만 하면 회생, 파산, 도덕적 해이가 그러니까 생기는 거죠. 자, 부동산 전망, 상승과 하락 전망. 여러분들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들 해외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기준금리 인하합니다. 계속. 화폐 가치 하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승 요건이 70% 비중이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비중이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 해외 집값과 기준금리 인하 따라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 정치적으로 불안전하니까 못 가는 거지. 또 계절이 겨울이니까 조금 내려온 듯한 한 거지. 만약 이제 문제점이 조금만 거쳐지면 확 뛸 거예요. 특히 주가는 너무 폭락했잖아요. 하락. 그렇지만 하락 문자들 전세 대출, 집단 대출 지금 자금이 부족한데 뭔 집을 잡냐. 경제 성장률도 1%대로 내수와 수출이 다 부진하다. 그리고 지표를 봤더니 시세, 거래량, 매물, 미분양, 경매 다 지금 떨어지는 쪽이야. 그렇죠. 하락론도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요. 겨울만 되면 집값이 좀 올랐다가 떨어졌다기 표현보다도 이렇게 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전망. 근데 주산연하고 건산연 전국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보합이거나 떨어진다. 근데 수도권은 올라간다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내년의 전망. 주산연, 건산연. 전문가들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면이 있지만, 자, 상급지는 뛰고 중하급지는 뭐 보합이거나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윤 대통령의 세금 정책을 누리기에는 너무 먼 곳까지 와버렸습니다. 국민이 미래를 향하여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전진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